왜 그렇게 저를 인상을 쓰고 보십니까? 자, 오늘은 어디까지나 모의고사 하고 10개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몇 문제 푸셨어요? 자, 40문제 중에서 이제 부류가 4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몇 문제는 맞췄으니까 10문제 맞췄으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잊어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 뭐 하면 돼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개가 나누세요. 어차피 여기 있는 10개는 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들으실 때도 이 10개는 보지 마시고요. 이 2가지인데 이건 뭐였냐면 2개까지 좁혔고 아리까리 하다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다시는 뭐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오늘 가셔서 요약집 특강자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습을 하실 때 여기까지는 확실히 기본서 요약집 다 찾아보시고요. 여기 10가지 쭉 보면서 이게 나한테 다음에 내가 읽을 수 있겠느냐. 왜냐면요. 1월부터 8월 달까지 그렇게 시간 많을 때 들었는데도 몰랐는데 지금 마음이 급한데 읽은다고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틈 정도 해가지고요. 여기 10개 중에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모의고사 의미가 없습니다. 이 10개에서 몇 개는 5개는 뭐 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약집까지 파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50일 정도 남았지만 지금부터 암기한다. 그러면 암기가 다 될까 안 될까? 어차피 안 됩니다. 그 암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뭐 하는 거 가는 거고 여기서 이 5가지를 그래도 뭐 하는 거야. 5문제는 이해하려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머리가 단순한 것만 계속 반복하고 암기하게 되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지라도 이 20개 중에서 제가 10개는 뭐 하시고요. 버리시고 이건 답만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0개 중에서도 다시 몇 개 정도만요. 5개 정도는 요약집 가서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한 30분, 1시간씩 투자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것들도 더 쉬워집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2시에 수업이 끝난다면 복습하는데 시간 얼마 정도 잡아야 돼요? 2시간이면 너무 짧지 않을까? 3시까지 점심 드시고 몇 시까지? 한 6시까지 해서 한 3시간 정도까지만 복습하시라고요. 더 이상 늘어가게 되면 더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봤으면 몇 시간 동안 해요? 3시간에서 여기 10문제는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1시간 정도 해보시고요. 나머지 10문제 돼서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연구를 하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뇌가 공부에도 흥미도 느낄 수 있잖아요. 50일 남았지만 지금부터 외운다고 치게 되면 50일도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뇌가 더 잘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암기 사항도 더 암기가 잘 된다고요. 그리고 다행인 게 오늘 점수가 나의 최저 점수입니다. 앞으로는 뭔만 남아있어요? 올라갈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수 못 맞았다고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다행이다. 앞으로 내려갈 일 없고 앞으로 여기서만 한다. 올라갈 일만 있다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봐볼까요? 제가 1번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를 안 읽는지를 확인하려고요. 자, 1번 문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체크하시고 시험장에서도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하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되죠. 자, 뒤에 뭐 있었냐면요. 36번 문제 한번 봐보십시오. 자, 36번 같은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다. 이거 차분히 읽어야 됩니까? 띄어야 됩니까? 근데 왜 제가 넣어놨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는 지금은 모의고사니까 차분히 보고 시험장에서는 뛰어넘겠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된다고요. 지금 보실 때부터 많은 거예요. 뛰어넘고 시간 되면 풀고 안 되면 찍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답안지 낼 때도 자 어차피 공시세법은 2교시 보잖아요. 50분인데 몇 분 되면 40분 되게 되면 그때까지 뭐 몇 번을 풀든 무조건 먼저 봐셔야 돼요. 답안지 옮기시라고요. 남은 거 못 풀면 하나로 찍는 것이고 근데 50분에 다 풀다가 정작 하나도 못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시험장 가서 여기는 합격인데 답안지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이제 하지만 무조건 몇 분이 되면 40분 되게 되면 푼 데까지 먼저 마시고 답안지 옮기시고 나머지는 시간 되면 풀고 안 되면 번호 하나로 그냥 찍어 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모의고사라는 게 이런 이론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봐는 게 여러분이 적응해야 된다고요. 근데 나는 스타일이 한 문제 풀고 한 개씩 옮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그분은 뭐 하시면 돼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40문제를 다 풀고 옮길지, 하나씩 풀고 옮길지, 5개 풀고 옮길지를 9월달, 10월달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여러 가지 시도해서 내 성격에 가장 맞는 게 뭔지 그걸 빨리 발견하시고 발견했으면 그걸 뭐 하시는 게 습관화 시키셔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혹시 아는 거나 싶어서 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정답은 일단 뭐다? 없다.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인데, 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용어에 대해서 오지선다로 한 문제는 꼭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없다고 했으면 박스 하는 게 다 틀렸단 말이죠. 자, 이제 하나씩 봐볼까요? 틀린 구석을 찾아내시고 다음에 볼 때는 그 틀린 구석을 미리 주의하시라고요. A번 뭐 나왔죠? 토지 표시 6개 맞는 거 아닌가요? 점 빼야 됩니다. 토지를 나타내주는 표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 소재부터 해서 좌표까지인데 경계점에서 뭐 빼야 돼요? 점 빼야 되겠죠. 자, B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집원의 지자는 땅 지자입니다. 건물자를 빼야 되겠죠.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집어넣는 거고, 건물 번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로명 주소법에서 나오는 거죠. 건물자 빼시면 되고. 자, 알파벳 C번,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 집원 부여 지역인데 맞는 거 아닌가요? 읍면이 아니라 뭐라 나와야 돼요?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그래서 그런 자리가 함정이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D, 지목, 토지의 주된 지형이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 자, 우리나라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할까요? 일제시대 때는 몇 개 있을까요? 자, 밑에 보시면요. 18개에서 출발했습니다. 몇 개씩 늘다가 3개씩 늘다가 지금은 몇 개? 28개니까 지목은 18개 출발했는데 3개씩 늘다가 지금은 몇 개다? 28개의 지목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1번 말고 찍을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게 18개 안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2번도 찍고 3번도 찍고 그럽나? 여러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절대 안 하는데 객관식은 정말 국어 실력만 있어도 답이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근데 뭐에 홀리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인다고요. 그런 연습하시라고. 지금 거기 밑에 봐도 답이 될 게 몇 번밖에 없어요. 없다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몇 번 찍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시적인 데만 보지 마시고 큰 시각도 가지셔야 한다고요. 자, 알파벳 2번 뭐가 틀렸죠? 자, 여기서 뭐가 경계고 뭐가 경계점이에요? 선의 굴곡점이 뭐가 되고 경계점이고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뭐가 돼요? 경계가 되는 거죠. 알파벳 2번 뭐 하나 넣어주셔야 되겠죠. 아까 뺐던 점을 거기다 넣어주십시오.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해가는 선의 뭘로써? 굴곡점인데 뒷부분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도해 형태로 등록할 수도 있고 좌표 등록부에는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알파벳 2번은 다음에도 또 한 번 함정으로 또 나올 겁니다. 경계점 잡아두시고. 자, 면적은 어디가 잘못됐죠? 말장난이죠. 수직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가야 되겠죠. 자, G번 아까 넣었던 점 다시 빼줘야 되겠죠. 경계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경계란 직선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마지막에 등록한 뭘 말한다? 선을 말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그 토지 표시들입니다. 또 나오는 게 이거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뭐라 그래요? 토지 이동인데 자, 거기 토지 이동이 틀렸죠. 이걸 맞다고 우기게 되면 누가 울고 있겠어요? 신기동력이 울겠죠.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나오면 좀 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 말장난 있는 거고요. 자, I 번은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I 번은 하리수죠, 하리수. 그래서 여기는 신규 등록은 처음 올리는 거고, 여기는 뭐라 하게 돼요?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그렇게 팔 때하고 반대로 해요. 자, 이렇게 옮길 수는 있다 없다.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게 등록전환이고 반대로는 있을 수가 없는데, 등록전환은 나오는 함정이 두 가지라고요. 신규 등록하게 되면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바꾸더라도 어디에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이고 반대로는 있을 수가 없다. 뒷부분은 맞았고 앞에 용어를 뭘로 바꿔주고? 등록전환이에요. 자, 제2번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답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틀렸죠. 지금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게. 그러면 얘도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왜 틀렸는지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그렇죠. 만약에 두 필지로 나눈 게 분할이다. 그러면 이걸 세 필지로 나누면 뭐라 해야 돼요? 이름을 따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뭐가 빠진 거예요? 두 필지 이상으로 이렇게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K번은 하필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맞는 거 아닌가요? 틀렸죠, 지금. 맞는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를 고쳐야 돼요? 이게 이제 용어의 차이입니다. 지적에서는 하나로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이고, 등기에서는 합필 등기로 한다고요. 근데 지금 지적 용어 물어봤으니까 그건 합필이 아니라 뭐하는가? 합병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합필이 아니라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1번 어디가 틀렸어요? 축척 변경은 돈이 좀 들죠. 작은 거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 맞는데 틀렸죠, 저게. 임야도가 빠져야 되죠. 임야도는 땅값 떨어지니까 굳이 돈 들어가면서 축척을 넓힐 필요는 없다. 임야도 자리가 뭐라 해야 돼요? 지적도 해야 되죠. 자, N번 이렇게 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있다고요? 가르친 건 기억이 안 나고 안 가르친 걸 막 기억나네요. 자, 제가 지적 측량하게 되면 두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계를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뭐하는 거 복원하는 게 지적 측량이잖아요. 거기 N번은 공간정보법상 측량 개념입니다. 이렇게 긴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걸 맞다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하면 두 단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등록하거나 복원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건 가장 상위 개념이 뭐에 관한 개념이에요? 지적 빼시면 뭐이다? 측량에 대한 일반적 개념입니다. 그걸 넣어놓은 이유가 지적 측량은 측량 중에서도 특수한 측량이라고요. 경계를 뭐할 때 등록하거나 복원할 때 하는 특수한 측량이고 N번 자체는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측량 자체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요약집 봐보십시오. 자, 요약집은 버렸습니까? 아니면 들고는 다닙니까? 일단 들고는 다니십시오. 특강 들으신 분 그거 봐도 되지만 일단 요약집으로 보시면 53페이지야. 자, 53페이지 보시면 거기 윗부분에 지적 측량에 의해서는 두 단어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과 복원이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측량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이 거기 문제 N번이라고요. 기억하실 때 측량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는 뭔만 배우고 있다? 지적 측량 쪽만 배우고 있다고요.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용어 유정이 맞는 건 없지만 이렇게는 안 나오도록 여기서 5개를 뽑아서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3회 때 다시 내겠습니다. 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몇 개로 해서요? 5개로 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죠. 1회 때 했고 같은 형태로 3회 때 나오면 이런 걸 누가 틀릴까? 내가 틀릴까요? 짝꿍이 틀릴까요? 3회 때 누가 틀리는지 그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십시오. 필지, 양입지, 올해 나올 채라고 그랬죠. 맞는 것 찾기. 1번 소유자도 같고 지목도 같고 집안이 붙어 있더라도 미등기와 미등기 토지는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등기 여부가 동일하잖아요. 2번 지적도에 있는 땅과 임야도에 있는 땅은 집안이 연속되어 있으면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옆에다 이유를 쓰시면 뭐가 달라서? 축척이 달라서요. 축척이 다르면 하나의 도형이 그려질 수가 없죠. 3번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더라도 좌표에 있는 땅과 600분의 1에 있는 땅은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점이 뭐예요? 정밀도가 높죠. 정밀도가 높지만 단점이 뭐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 것이냐 늘 시험장에 하나는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또 서비스로 뭘 만들어야 되죠? 지적도인데 이 지역은 땅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그래서 가장 정밀한 축척 얼마짜리? 500분의 1짜리. 농지는 1000분의 1. 근데 농지가 뭐 할 때? 광대할 때는 얼마짜리? 3000과 6000인데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여기는 축척이 원칙이 얼마예요? 500분의 1인데 거기 2번, 3번 500과 600은 축척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3번은 축척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것까지 좌표 있는 지역의 지적도의 축척은 원칙이 얼마나? 500분의 1이다. 이걸 알아야 푸는 거죠. 답은 몇 번이 됐고요? 3번인데 지금 4번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 자 요약집 하고 오십시오. 자, 지금 이제 요약집 찾아갈 때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데 기존의 요약집에다 별표를 할 때 무슨 색으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 이제 찾아갈 때마다 거기다 별표를 하시거나 하면서 날짜를 꼭 써놓으시라.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면 다음에 요약집 또 9월 말경에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일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더 뭐 하셔야 돼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9월 말쯤에 한번 봐야 되는데 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똑같은 강도로 보다 보면 10페이지나 보고 말아버리잖아요. 이제 9월 말에 보실 때는 뭐만 보는 거예요? 별표 체킹된 것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별표 말고 이번에 봐하면서 뭐 했던 거? 틀렸던 것들. 그래서 여기다 꼭 뭘 써두시라고요? 9월 5일. 그럼 다음 주에도 봐서 가게 되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7 다음에 9월 12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9월 말에 볼 때 이렇게 체킹된 것만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눈여겨보시라고요. 자, 요약집 10페이지 하고 오십시오. 10페이지 큰 3번 제목이 뭐였어요? 양입지. 거기에 언니가 별표 쳐놨어요? 안 쳐놨어요? 올해 나온다고 그러셨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보시고 왜 4번이 틀렸는지를 혼자 힘으로 발견해서 나오십시오. 초과할 때 양입이 제한됩니다. 근데 4번 말장난 어디에 넣어놨어요? 이상이면 틀렸잖아요. 이상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초과하면 뭐 한다? 양입이 할 수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잖아요. 5번 딱 얼마예요? 10%. 10%일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양입할 수 있다. 10%는 뭐야? 초과할 때 양입이 제한되잖아요. 거기 4번, 5번 묶어서 하시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언니 정신 차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거기는 말장난인데 이상과 초과가 다르잖아요. 그 자리가 함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정이 빠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 오늘 틀려서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시험 모의고사에서 틀린 것은 절대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은 언제예요? 그래서 오늘 틀렸으면 당당하게 틀리시라고요. 아, 나는 이걸 깜빡 뭐했다 놓쳤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는 뭐 하겠다? 틀리지 않겠다. 그런 자세면 된다고요. 짝꿍한테 당당히 보여주시라고. 나 오늘 이거 뭐였다? 틀렸다. 그럼 내심려 마음인데. 하지만 본시험에서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점수 적게 나왔다고 주눅 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수 안 나왔다 해서 뭐 2차만, 1차만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수석의 꿈은 이미 뭐였어요? 잡았잖아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자, 60점에 나오는 점수는 공부를 잘해서 나오는가요? 견디면 나오는 걸까요?
견디면 된다고요. 답은 몇 번이 됐고? 3번.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잡으시면 된다고요. 자, 3번 문제. 집어. 빠질 수가 없죠. 1번 틀렸죠. 우리나라는 이거잖아요. 어디에서?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으로 하는 것이고. 2번 합병과 분할은 늘 주의할 점이 있었죠. 합병 선순위 지번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있죠?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신청했어야 안 했어요.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했잖아요. 신청했으면 선순위가 아니라 뭘로? 자, 가장 쉬운 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으니까. 세 필지가 합병됐다 몇 번이 남아야 돼요? 제일 빠른 게 남잖아. 근데 만약 여기에 뭐가 있더라? 그럼 몇 번이 돼야 돼요? 그래도 1번이 되는 거죠. 저거 신청이란 말 안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그때 몇 번이 돼요? 2번이잖아요. 2번이 왜 틀렸어요? 소유자가 신청 안 했으면 되지만 신청을 했으면 선순위가 아니라 뭘로? 건물이 있는 땅 2번을 써줘야 되잖아요. 3번에 틀렸어요. 분할은 뭐 없어도 신청이 없어도 가야지. 분할은 신청이 꼭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묶어서 틀렸으면 또 뭐라고 하나 써놔야겠죠. 그냥 언니 이제 이렇게만 쓰시고요. 요약지 페이지만 알려드릴게요. 12페이지. 그러니까 오늘 가서 3시간 안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 여기 지문만 보지 마시고 요약지 몇 페이지? 12페이지 가서 근본적으로 내 머리에서 회로를 바꿔줘야 된다고요. 2번, 3번 특징이고 답은 몇 번? 4번.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되 임야대장 있는 것은 구별하려고 숫자 앞에다 산 붙인다. 자, 5번에 틀렸어요. 집어는 소관청이 알아서 붙이면 됩니다. 승인은 언제 받는 거예요? 승인은 집원 변경할 때 받는 거지. 집원을 처음 붙일 때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함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집원은 처음 붙일 때는 잘 붙이면 되고 집원을 뭐 할 때? 변경할 때 승인 받는 거라고요. 자, 답은 4번이 됐고, 자, 4번 문제. 기본 이념. 1번 제목 달면 무슨 주의? 지적, 국정주의. 근데 국가가 바쁘니까 누구한테? 소관청이 맡기고 있고. 2번 무슨 주의? 등록주의 또는 형식주의. 네가 아무리 네 땅에 집을 지어봐라.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해안 때 발생한다. 반대해서 하면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답은 3번입니다. 왜 틀렸는지 찾아내십시오. 누구나 돈만 내면 열람도 하고 등본도 하고 다툼 있으면 경계를 지상에다 복원할 수 있는 건 무슨 주의 때문에? 공개주의 실현수단이지. 아까 형식주의는 뭐였어요?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그런데 열람, 등본 이런 게 인정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공개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열람, 등본인데 거기 경계 복원측량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도 제가 3회 때 재활용합니다. 경계 복원측량은 무슨 주의와 관련이 있다? 공개주의 실현수단이라고요. 답은 3번이 됐고 4번 한 단어만 동그라미 치시고 무슨 주의? 직권 등록주의. 신청 없더라도 직권을 하는 거고. 5번은 무슨 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반드시 측량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하나 써놓고 하면 되죠.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고 그냥 조사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도 맞는 말이 됐죠. 답은 몇 번? 3번이 됐고요. 자, 5번 문제. 답은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랬더니 또 거기다 또 1번을 찍고 오면 안 됩니다. 지목은 시험에 빠질 수 없는데 지목 5개만 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낸 겁니다. 자, 지금 시간 들을 테니까 맞는 것이 몇 번인지 찾아보십시오. 아까는 안 푸셨죠? 아까 문제 이거 푸셨어요? 안 푸셨어요? 안 풀었어야 됩니다. 못 푼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이거 넘어갔어야 되잖아요.
시간 됐으면 푸는 거고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버리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자, 맞는 한계가 뭘까요? 못 찾을까봐 제일 끝에다 제가 점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보더라도 공부가 된 사람한테는 정답에는 글씨가 이렇게 흐릿하게 묻어나옵니다. 다만 누구한테만 보인다고요? 공부가 된 사람한테만요. 자, 기억번 틀린 거 고쳐가십시오. 미술관 부지는 뭐로 가야 돼요? 대. 니은번은 종교용지. 디귿번은 요트장인데 수식어 때문에 하천으로 가야 되죠. 흐르는 물을 이용했으니까. 자, 니일번은 맞을 뻔 했는데 뭐 때문에? 경륜장은 쟁용지. 자, 미음번 박물관 뜰에 있다. 뭘로? 박물관도 데려가야 되겠죠. 주지목 추정하니까 사적지가 아닌 거죠. 비번 버스터미널도 뭐로 가고?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와서 찾아보실까요? 요약집 16페이지 와보십시오. 16페이지. 16페이지 11번 뭐가 있어요? 주차장. 거기 당구장 표시 5번째 뭐가 있어요? 자, 버스터미널이 뭐 하는데요? 차를 많이 거기다 주차시켜 놓고 출발하고 승차 대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로 가야 돼요? 주차장. 거기 요약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표정은 왜 가르치도 않은 걸 막 문제 나왔을까?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버스터미널은 뭐로 간다고요? 주차장. 15번 휴게소인데 어디 있는 휴게소? 만약에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뭐가 돼요? 도로가 되고, 국도에 있는 휴게소는 대가 되겠죠. 이응번 그냥 모래땅이면 뭐겠지만 임야지만 하천에 접한 모래땅은 하천으로 해야 되겠죠. 지읍번 도시공원법상 공원은 다 도시관리 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어린이공원도 뭐로 하는 거예요? 공원인데 요약집 1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공원의 명칭들 크게 한번 외쳐놔 주십시오. 점수도 안 나와서 분통 터지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분이라도 좀 풀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귀로 들었으면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게 읽고 듣고 하시라고요. 다 되는데 거기서 뭔만 빠졌어요? 묘지공원은 뭐가 되고? 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뭐가 되고? 임야가 되고, 거기 공원이 올해 거기 표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자, 돌아오셔서 그래서 몇 번 틀렸고, 지읒번은 뭐였고? 맞았고, 치읒번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뭐로 가야 돼요? 임야로 가겠죠. 자, 기억번 뭐로 갈까요? 그렇죠. 보통은 그랬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뭐지만 대가 되지만 여기다 이제 그걸 여러분의 습관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공장 단지 안에 있는 통로 어디로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공장용지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창고인데 어디 안에 있으니까 주지목 추정에서 창고 가면 안 되고 목장용지. 취업부하장은 뭐로 할까요? 취업부하장이 뭐 하는데요? 물고기 개들 키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로 하겠어요? 양어장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틀린 분들 거기 다음에 안 틀려도록 잘 체킹하시면 되고요. 답은 몇 번? 2번이 됐고요. 자, 6번 문제. 경계 설정의 부분.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도 자주간 지문 하나는 꼭꼭 나옵니다. 자, 맞는 것은 옳게 연결하는 것은 몇 개든가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답은 1번 한 개요. 근데 거기서 뭐 2개도 고르고 심지어 4개도 고르고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이 기억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넘나지 차이 없는 경우에 논이라면 논둑의 중앙, 밭이라면 밭둑의 중앙. 니은번 넘나지가 있을 때는 어디가 되고 하단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서 깎아냈다면 어디가 되고
상단부가 되고, 자, 니을번 바다를 메꿨죠. 바깥쪽. 하단부가 아니라 어깨 부분이 돼야 되고, 자, 미음번 물맛이 무슨 맛이에요? 해면과 접하면 뭐가 돼야 되고, 최대 만수위가 돼야 되고, 만조위가 돼야 되고, 수면과 접하면 이런 식으로도 함정이 따질 수는 있구나. 그래서 모의고사 보실 때는 절대 인상 쓰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더라면 틀렸을 텐데 미리 보여서 미리 만나서 시험장에서 안 틀리면 된다고요. 답은 몇 번? 1번 냈고요. 자, 7번 문제 면적 결정인데 이 문제도 나오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이시려면 후다닥 이거부터야. 좌표하고 얼마? 600분의 1은 0.1. 나머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는 얼마? 1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얼마 기준? 0.5 기준. 여기는 0.05 기준. 뭐 미만이냐 초과하냐 홀짝이냐는 전부 다 안다는 전제. 1번 축척이 얼마? 좌표. 그럼 좌표는 어디야? 여기는 소수점 한 자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347.4까지는 가는데 0.05가 0.5인데 앞에가 뭐예요? 4. 짝수니까 버려서 347.4. 2번 축척이 얼마다? 600분의 1이다. 175.5. 어디까지 나오는지 여기야?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어디까지? 175. 그러면 그냥 얼마로 올리면 돼요? 175.5가 되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서 문제 풀기도 바쁜데 여러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풉니다. 여기일 거다. 딱 0.5. 홀수 얼마나 어렵겠냐. 반올림해서 딱 했더니 뒤에 얼마라고 176 하게 되면 하고 이제 지나치면 이제 밑에 엉뚱한 놈 얼마나 두드려 패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죠. 이거 정답이 없는 문제구나. 시험장 끝나고 이 신청 어떻게 할까? 그런 연구는 나와서 해도 됩니다. 답은 몇 번이 됐죠? 면적 결정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그 축척을 구별하지 않으면 실수한다고요. 답은 2번 됐고 나머지 3번 1200분의 1. 자, 여기에 0.45가 나왔다. 1200분의 1은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이건 등록 다니면서 뭐가 돼요? 최소 등록 면적이요. 2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로? 1점. 물론 마찬가지 여기도 2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로? 0.1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3번 최소 면적 얼마로? 1. 4번 축척이 얼마다? 2400분의 1. 산출 면적이 349.5. 9가 홀수니까 반올림하면 350제곱미터. 5번 6000분의 1이다. 730.5. 0짝수니까 반올림해서 그렇죠. 0이 짝수니까 버려서 얼마로? 730제곱미터.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인데 단수 처리 문제도 늘 예상 문제 중에 하나라고요. 자, 8번 문제도 늘 예상을 하십시오. 지적 공부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3회에 걸쳐서 7가지 지적 공부를 다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자, 옳게 설명한 거 다 푸셨으니까 답만 우렁차게 한번 불러주십시오.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몇 번? 자, 4번 먼저 볼까요? 자, 4번에 홍길동의 2인이 뭐 하고 있었죠? 그러면 몇 사람이 공유하는 거예요? 3사람. 그럼 뭐가 있겠어요? 공유지 연명물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홍길동은 아마도 멋진 남자일까요? 이쁜 여자일까요? 자,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토지대장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주민등록번호 확실히 나오는 거 아시겠죠? 홍길동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주소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주소도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나온다고요. 그렇게 공유지일 때는 뭐라고 써놓는다? 누구누구의 몇 명 써놓게 되고 이랬을 때는 뭐가 있다? 공유지 연명부야. 자, 4번 떨어졌고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자라고요. 자, 또 몇 번 찍었어요?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고유번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2니까 얘는 뭐가 되죠? 임야대장이니까 집원에 뭐 붙여줘야 돼요? 3, 14에 3 이렇게 나와야 되고 토지대장이 아니라 1번 지금 두 군데가 틀렸죠.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이고 집원 표기도 뭐 붙어 있어야 돼요? 산이 붙어 있어야 되죠. 2번은 뭐가 틀렸어요? 61번 맞잖아요. 도면번호 61번. 지금 이 토지대장은 문정동 땅입니까? 아니면 광명동 땅입니까? 문정동은 땅 주인 사는 데고 이 땅은 어디 있어요? 광명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문정동을 제가 사는 줄 알고 찍어버렸습니까?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어디예요? 제가 문정동이야. 이 땅은 어디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문정동 가면 문정을 어디서 보고 찾았어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문정동이 아니라 광명동 임야도 61번. 자 3번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나오는 변동일자는 계약일자다 등기접수일자다. 왜냐하면 지적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건 무슨 날짜야 돼요? 등기접수일자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자 대지권 설정 찾았습니까? 대지권 설정했단 말은 이 땅에 뭐가 들어섰다? 아파트.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까지 보냈다? 시집까지 보냈다. 그럼 뭐가 작성됐어요? 대지권 등록분들 거기 전유 부분별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고 60세대짜리라면 이 광명동 산 14의 3번지 대지권 등록부는 몇 개가 있겠어요? 지금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됐단 말은 여기 뭐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60세대다.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광명동 산 14의 3인데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됐단 말은 아파트가 들어섰단 말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시행사였다면 몇 세대짜리 졌겠어요? 제 꿈이 이거 없네. 아파트 60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다 지어서 전부 다 임대해 주는 겁니다. 소유자는 누구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집집마다 관리비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십시오. 전부 다 내가 지어서 전부 다 이거 뭐 해주는 거죠? 임대해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소유자는 몇 개가 되는 거죠? 60명인 거죠. 나 한 명이지만 실제로 한 명이면 실제로 60명이면 자 내가 이분들한테 전부 다 관리비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 꿈이 그거라고요. 60세대짜리 아파트 지어서 전부 다 누구 명의로 놔두고 제 명의로 놔두고 전부 다 뭐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월세 150 정도 받으면 1년에 얼마 나올까요? 우선 그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대지권 등록부는 몇 개가 있어요? 60개가 있다고요. 제가 어디다 동그라미 하라 했어요? 이 땅에 토지대장은 하나하고 하나이겠지만 대지권 등록부는 무엇별로? 전유 부분별로 하니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0개가 있게 된다고요. 못 보셨어요? 개발이 되고 지번이 안 바뀌면 임야대장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가 이루어져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호적을 파악하겠지만 초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올 수 있다. 단지 얘는 어디 있는 땅일 뿐이에요. 임야대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산속에 절이 있으면 그 땅은 지목이 뭐겠어요? 산속에 절이 있으면 산속에 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절터는 지목이 뭐겠어요? 종교행지. 산속에 길이 있으면 도로 나오잖아요. 얘는 단지 호적이 임야대장이지 여기도 지목 나올 것 전부 다 나올 수는 있는데 지목이 대부분 뭐겠지만 꼭 임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답은 몇 번이었고요? 5번. 자 9번 문제. 이것도 나온 지 10년이 돼서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던 분이 어떤 분은 5번을 찍더라고요. 뭐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이제 뭐 하죠? 컴퓨터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겠어? 그래 나도 너를 합격시키고 싶지는 않다. 자 먼저 쉬운 거 7장과 8, 6 구별해 보시면 A는 뭐가 돼요?
공장용지. 그럼 시험장에서 오지선 나니까 이거 나오면 확실히 틀린 걸 먼저 제끼시라고요. 몇 번 X표 하면 돼요. 목장용지 1번, 3번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유원지 1번, 2번 지우면 남는 건 몇 번? 5번 유수지를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계산도 안 하고 딱 답이 몇 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 2개까지는 좁힐 수 있다고요. 자, 그러고 이제 축척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축척은 실제 거리당 도면상 거리의 비율인데 축척이 얼마? 600분의 1. 도면상 거리가 4cm. 실제 거리 모르니까 X는 얼마? 2400cm. 미터보로 바꾸면 얼마? 24m. 답은 몇 번? 4번 찍어야지. 5번 뭐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축척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요? 실제 거리에 대한 도면상 거리의 비율이에요. 9번 문제도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 토지 이동 종합 문제입니다. 1번 신규 등록 특징 2가지죠. 토지 표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뭣도 소유권도 등기가 없는 상태라서. 2번 임야되어 있던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더라도 지목 변경 없이 뭐 할 수 있다? 등록증 할 수 있다. 원래는 지목 변경이 수반하지만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호적받은 걸 인정해주고 등록증은 늘 긁어붙는다고요. 답은 3번. 3번 엊그제 특강할 때 됐는데 특강하면서 다 잊어버렸죠.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가 받았을지라도 이건 분할할 수 있다지 의무사항이 아니죠. 분할은 신청 의무가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약집 42페이지. 42페이지 언니가 별표를 쳐놨죠. 언니는 잘 계시나요? 요약집 42페이지 어디에 별표가 쳐졌어요? 디귿번.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더라도 신청 의무는 없다고요. 분할은 신청 의무가 언제밖에 없었어요? 이 그림 있잖아요. 일필지 일부에 뭐가 다르게 되면 용도가 다르게 되면 이때 이걸 분할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일필 일목이 어긋나니까 며칠이네? 60일하고 그 다음 60일 이내 뭐 또 신청해야 돼요? 지목 변경도 같이 들어가죠. 이때만 뭐가 있고 분할은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거기 디귿번 주의하시라고 10번에 3번 다시 내놨죠. 분할이 포함된 뭘 받았어도 개발행위 받았어도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요. 속으로 다독거리십시오. 그래 오늘 틀리기를 잘했다. 어설피 알다가 본시험에 틀리느니 모의고사에 틀리는 게 낫죠. 4번 지목 변경 며칠? 60일. 5번 키워드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공사가 뭐 하기 전에도 준공 전에 합병 신청에도 미리 지목을 바꿔줄 수도 있다. 3번 말고 도대체 몇 번 찍었어요? 4번이요. 지목 변경 며칠 이내 하는 게 원칙이야. 60일. 5번은 한번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답은 3번이 됐고요. 자, 11번 문제. 지문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지문을 작게 해서 넣어놨더니 또 그것도 아니던데요. 지문이 짧으면 다 맞힐 줄 알았는데. 자, 11번 몇 번 고르셨어요? 3번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 공무원 뭐겠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토지대장 만들고 뭐 했어요? 지적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뭐 만들었어요? 임야대장과 임야도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순서가 1번으로 만들어진 거 뭐가 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1번이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만들어진 게 뭐가 돼요? 임야대장과 임야대. 그런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만들다 보니까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 장수가 많아지니까 공유지의 명부는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사람 이상이면 2사람 이상이면 여기다는 홍길동의 이명 써놓고 공유자의 지분을 올리는 장부가 바로 뭐가 돼요? 공유전 명부. 그러면 공유전 명부는 뭐하고 같이 하는 거죠?
토지대장과 같이 하고 뭐와 같이 해요? 임야대장과 같이 하니까 얘는 따로 순서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같이 만들었다고요. 자,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를 선으로 보여주는데 선으로 보여주면 비용은 저렴하게 들지만 뭐가 떨어져요? 정밀도가 떨어지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1975년에 뭘 도입을 하는 거야? X값, Y값 측량이라고 하죠. 몇 년도에? 1975년도에 전면 개정령 도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는 도입된 지가 꽤 된다고요. 자, 그러다가 아파트를 지어졌는데 잘 생각해 보시오.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진 게 언제부터야? 60년대에 있었습니다. 몇 개 안 됐었죠. 70년대 후반. 그래서 이걸 언제 도입하느냐? 86년도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뭘 만드는 거야? 대지권 등록부인데 이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순서야. 먼저 들은 게 뭐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은 게 뭐가 돼요?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90년도에 이제 뭐 된 거야? 전산화 작업은 9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11번은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도 지문 하나에 갇혀요. 거기 3번과 4번 보면 먼저 좌표가 몇 년도에 들어오고 75년.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몇 년? 86년이기 때문에 순서만 잡아두시라고요. 자, 12번 문제. 올해 시험장에서 만난다고 요약집에서도 특강할 때도 했었죠. 몇 번 고르셨습니까? 요약집 50페이지 페이지만 적어두시고 복습할 때 찾아가시고요. 토지대장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뭐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자, 1번 등기된 토지라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죠. 뭐 때다가 등기 전산자로 가다가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다. 2번 지적소관청은 전산자료 갖다가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 등기 있잖아요. 3번 무슨 토지야? 미등기 토지라면 소유자가 가족관계증명서로 정정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4번 미등기 토지일 때는 직권으로 고칠 수는 없다. 5번 소유자는 등기 있으면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거기 지금 포인트가 뭐였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지만 미등기일 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는 처음 듣는 말 지금 들으실 때야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들어서는 잊어버렸다는 표정 지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갑의 주민등록번호가 몇 년생으로 근데 이분이 사실은 몇 년생이다? 84년생이다. 주민등록번호 잘못되어 있잖아요. 고쳐야 되겠죠. 뭘 보고 고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있으면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가지고 가서 뭐 하면 돼요? 신청해서 고쳐도 되고 소관청도 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관청은 등기부하고 대장을 비교하는 게 늘 일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무슨 상태다? 근데 이분은 74년이나 몇 년생이다? 84년생이다. 고쳐야 되겠죠. 뭘 보고 고치냐고요? 이때는 뭐 맞게 자료를 인정 안 해줘요.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소유자가 뭐 하면 신청하면 내 거 고쳐달라고 고쳐주겠죠. 이때는 뭘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직권으로 정지 안 해준다 그랬어요? 이걸 직권으로 정지한단 말은 여기 울산광역시 남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여러분은 뭘 열어보고 가족관계 증명 열어보고 얘가 건늙어서 그렇지 84년이나 나오고 손댈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있을 때는 직권 정정되지만 뭐일 때는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요약지 50페이지 와보십시오. 거기 언니가 별표 쳐놨어요 안 쳐놨어요? SS 2번 제목이 뭐예요? 소유자에 관한 상위 정정 줄은 몇 줄 안 되지만 늘 예상순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그럼 또 별표 하시고 날짜 쓰라고요. 며칠? 9월 4일 한마디 코멘트 달아놓으십시오. 언니 미안해. 다음에는 안 틀릴게 이렇게 써놓으시라고요. 자, 그래 12번 답은 몇 번? 1번 냈고. 자, 13번 엉터리로 설명하는 거. 자, 이거 장부 제목이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자, 1번 집원 뭘 보고 알아냈어요? 고의번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A는 토지대장이 있고 지번은 몇 번? 1124의 4번.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등을 작성함으로 여기다 뭐 올릴 필요는 없다. 지목과 면적은 어디 떼보세요. 토지대장 떼보시면 된다고요. 2번 이 토지의 경계가 등록된 도면은 몇 번 도면? 도면번호 17 나와 있죠. 축척은 원칙이 얼마? 뭐가 있는 지역이니까. 좌표시면 500분의 1이 원칙이죠. 3번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색인도일까요? 거기 꼭지점 숫자를 뭐라고 불러요? 부호. 부호를 연결한 그림은 부호도. 거기 바로 옆에 부호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닝하면 되잖아요. 아, 부호니까 부호를 연결한 그림 뭐야지? 색인도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색인도는 한 장에 지적도 할 때 여기에 나오는 게 뭐고? 색인도고, 여기 나오는 건 색인도가 아니라 부호도. 자, 거기 3번 부호의 X값 읽어보십시오. 3번 부호의 X값 16만 2109m 67cm. Y값은 그래서 좌표값은 얼마 단위로? 1cm 단위로 측량을 한다고요. 돈이 그만치 많이 들 것이고 그만치 뭐가 높겠어요? 정밀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4번 두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작성되는 지역은 두 군데. 지적 확정 측량과 축척 변경 측량했을 때 두 군데서밖에 안 만드는 거죠. 5번 요 동네 측량은 성 가지고 해라 좌표 가지고 해라. 여기 있는 지역에 이 그림 밑에 뭐라고 나오죠? 이 도면으로 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좌표가 있을 때는 좌표 가지고 이 도면에 있는 선은 눈으로만 보는데 이용하라고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 틀린 거 찾기. 1번 토지 대장의 소유자 정리했다. 먼저 떠올리십시오. 이건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라면 뭐 할 필요 없다. 등기 촉탁할 것도 없고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 큰 그림 이거잖아요. 토지 이동 있으면 이쁘게 정리할 때 뭐 꾸며야 되죠? 그리고 정리했을 때 필요하다면 등기세 뭐하고 촉탁 안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정리된 사실을 소유자에게 뭐 한다? 통지. 왜 통지한다고 그랬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언제 모르는 거야? 직권. 언제는? 소유자가 알고 있다. 지가 뭐 했으면? 그럴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통지가 며칠? 7일이지만 등기를 촉탁했을 때 날짜를 더 줘서 며칠? 15일.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이거잖아요. 소유자도 정리할 때 결의서 제목이 뭐가 되고? 소유자 정리를해서 소유자 정리를 할 때 신규 등록일 때는 소유자를 어떻게 정리를 해요? 등기가 없으니까 누가 결정하고? 소관청이 결정하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못 보고? 등기부 보고 정리를 하는데 등기부 들고 와서 소유자가 뭐 해도 되고? 소관청에서 뭐 해도 되고? 통지해도 되고. 소관청이 뭘로? 직권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 요약집 알려드리면 요약집 52페이지. 언니가 별표를 어디다 쳐놨어요? 52페이지. 거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 개 볼 거 없이 언니가 별표 한 대만 봐도 합격은 되겠구나. 요약집 52페이지 박스 제목이 뭐예요, 저게? 자, 거기 보시고, 자, 다시 와서 14번, 2번이 왜 틀렸는지 찾아내시라고요. 등기소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통지하더라도 여기하고 등기부하고 지목 같은 게 다르면 소유자를 정리해준다, 안 해준다? 정리하지 않고 편지하잖아요. 편지 제목이. 불부합 통지서, 불일치상 통지서. 그러면 14번, 2번 어느 거에 걸린 거야? 자, 잘 읽어보시오.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뭐였다고? 변경했다고 통지가 있더라도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지목 면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지목과 면적이 다를 때는 등기부가 지금 잘못된 상태잖아요. 소유자를 정리해준다 안 해준다? 정리하지 않고 니네나 잘해라.
라고 편지가 하잖아요. 자, 3번 무슨 주의죠? 형식주의, 등록주의, 등록 대하효력이 발생한다. 4번과 5번 묶어서 날짜 주의하시고, 4번 등기를 촉탁하겠으니까 그때는 며칠? 15일. 5번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7일. 거기 수식어들도 잘 봐두시고요. 자, 15번 문제. 축척 변경. 실제 시험 가면 박스 이렇게 3개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만 넣을 건데, 자, 거기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슨 날일까요? 축척 변경 공고를 3번 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공고가 시행 공고, 중간에 청산금 공고, 마지막에 확정 공고인데, 어떤 분은 답을 5번을 찍던데요. 마음이야 몇 번 찍고 싶지만, 5번 찍고 싶지만, 여기 나오는 건 다 무슨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행 공고를 넣어서 달달라 보시라고요. 자, 지금 이 문제집을 몇 번 보실 예정이에요? 한 번 보고 말아버린다고요? 우리가 한 번 봐서 50일 동안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에서 최소한 3번은 보시라고요. 거기다 무슨 말 넣어서 읽어보시면 돼요.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이네. 30일에 말뚝 받고, 그 다음에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말뚝 받으면 되고, 나번 땅값 정할 때 언제 기준? 시행 공고일 현재 면적과 후 면적을 비교하겠죠. 3번 땅값도 어느 날 기준으로?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근데 3번을 우리가 한번 써먹을 때 있긴 있죠. 확정 공고일은 토지 이동 시기야. 마지막에 확정 공고하면 그날이 뭐가 되고 이동 시기가 되고, 대부분은 무슨 날 기준으로? 시행 공고일 기준이 되는 거죠. 16번도 올해 나올 거라고 특강할 때 이야기했었죠. 며칠 고르셨어요? 10일이죠. 왜 10일이 됐죠? 자, 이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만약에 분할 측량한다. 그러면 측량 기간은 며칠이 돼요? 5일이죠. 근데 문제가 전제를 깔았죠. 뭘 설치해야 된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분할이 가능하더라. 근데 지적 기준점이 몇 개 이하일 때는 4일인데 거기 지금 몇 개를 설치해야 돼요? 17개라면 기본 4일에다 플러스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하니까 17개니까 4점 이하니까 며칠 주면 돼요? 1을 주면 되죠. 그러면 기준점 설치하는데 며칠? 5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하겠죠. 합치면 며칠? 10일이야. 계산법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 않고 가능하다면 그냥 며칠이면 돼요? 5일인데 기준점을 설치해야 측량이 가능하다면 기준점 설치한 기간을 먼저 빼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 기간 며칠에다가 5일에다가 분할 측량하는 기간 다시 며칠? 5일. 더하기 하면 며칠? 10일이 측량 기간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도 15일 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돼요. 17번 문제. 지적 측량 업자 나오면 영어 하나 쓰시고요. XY. 이분들은 좌표가 있거나 좌표를 만들 때만 측량한다고요. 그럼 답은 몇 번?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이분들은 좌표가 있거나 좌표를 만들 때만 측량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5번 그럴 수 있어요? 답은 2번. 2번 축척이 얼마예요? 600분의 1은 좌표 있는 땅이 없는 땅이에요. 좌표가 있는 땅은 축척이 아까 얼마짜리 나왔어요? 500분의 나왔죠. 2번은 좌표가 없는 점이니까 이건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장소가 나와서 해야 되고 업자 날 수가 없죠. 5번은 자 요약집 봐보십시오. 요약집 58페이지. 58페이지 큰 2번 제목이 뭐였어요? 지적 측량 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등록하고? 시도에게 등록하고. 업자 업무 배경이 1번 좌표가 있는 땅, 2번 3번 끝단은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4번은 이런 심부름 시킬 수 있다고요. 니들이 가서 전산망 입력해 하라.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여기서 지금 돌아오면 17번 2번 축척이 얼마면 600분의 1은 뭐가 없는 지역이에요? 좌표가 없는 지역은 업자들은 측량할 수 없으니까 중개업자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18번 문제.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죠. 만약에 지적소관청에다 측량 맡기는데 지적측량은 수수료를 내는 영리사업이잖아요. 지적소관청 엑스페 하시고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것이, 지적소관청은 검사를 하는 분들이지 이분들이 직접 측량을 의뢰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1번 정답도 분명히 5분지 1은 있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자, 2번 검사 받지 않는 두 가지,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인데 지금 답 1번 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번과 5번 묶으신 다음에 2번과 5번을 세트로 하시라고요. 검사 받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반면 5번 도지사 검사 받는 게 두 가지. 무슨 점과 지적 삼각점 잘 설치했는지 도지사가 검사해야 되고, 경위 측량 방법 나오면 0 하나 쓰시고, XY 좌표를 처음 만드는 지적 확정 측량은 누가? 시도지사가 검사하는데,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애우지 마시고요. 면적이 작을 때는 소관청에 맡기지만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 합력하지는 않는다고요. 처음으로 좌표를 만드는 지적 확정 측량은 원래 누가 검사한다? 시도지사가 하되, 면적이 작을 때는 소관청이 주지만 면적까지 애우지는 마시고, 앞으로 3번 더 보실 때 거기 보면서 면적이 작으면 넘기고, 면적이 웬만할 때는 누가 검사하고? 시도지사. 왜 시도가 검사하지? 처음으로 뭘 만드니까, 좌표를 만드니까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3번과 4번은 묶어놓고 읽어만 보시면 되죠. 3번 잘했는지 이런 거 뭐해서 확인해서 잘했으면 합격증 내주네 말이죠. 4번 수행자는 측량하게 되면 이런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해 즉시 뭐해라 검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 2번 두 가지는 왜 안 받죠?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등록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보건을 위한 측량은 검사받지 않는다. 이 말들은 요약집 5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여기 요약집 54페이지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거기에다 별표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해서 거기까지 지적법 18문제고, 잠시 쉬었다 이제 등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